2019년 10월 18일 미국 존스 홉킨스 보건안전센터는 세계경제포럼과 빌 게이츠 부부가 운영하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함께 높은 수준의 팬데믹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했습니다. 이벤트 2021이라 불리는 이 시뮬레이션은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지기 이전에 진행된 가상 시뮬레이션이지만 일반적인 팬데믹 상황에 전 세계가 통제에 실패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와 경제적인 현상에 대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의 시작은 브라질의 한 농가에서 키우는 돼지에게서 시작됩니다. 이 돼지는 박쥐의 배설물을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였죠. 이 가상 시뮬레이션에서 많고 많은 바이러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상정한 건 최근 현대에 들어서 가장 폭넓게 퍼진 바이러스가 사스와 메르스, 즉 코로나 바이러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돼지에겐 그저 가벼운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가정했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과 인간 모두를 감염시킬 수 있는, 즉 인수 공통 감염을 일으키는 변이를 시작합니다. 처음엔 일부 국가에서 완벽한 격리 통제에 성공한 듯 보이지만 전파와 재유입이 지속되면서 결국 어떤 국가도 통제에 성공하지 못하게 돼. 이후 바이러스는 전 세계 인구의 80에서 90%가 노출될 때까지 멈추지 않으며 약 18개월 후 대략 6,500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19가 발병하기 2달 전에 시행한 코로나 바이러스 시뮬레이션 이벤트 2021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적절한 통제 방법이 부재할 경우 신종 감염병이 세계적 대유행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죠. 소름 돋게도 이 시뮬레이션의 상황은 점점 더 현재의 상황과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이 시사하는 바는 전 세계의 의료 시스템의 공조와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들, 그리고 정확한 통제와 정책으로 국민들을 안정시킬 정부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이런 팬데믹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러한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엄청나고 치명적인 결과가 이미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 부디 의료진과 보건당국을 믿고 가짜뉴스와 같은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예방활동을 철저히 지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와 건축 그리고 우리의 주거는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이 주제로 홍익대학교의 유현준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재택근무들 많이 하고, 그죠? 네. 사무실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글쎄요. 학교도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완벽하게 없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상당 부분, 뭐, 한 20, 30%는 많이 깨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운영 체계가 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도시의 기본 설계도 변화할 것 같고, 네. 주거 공간도 사무 공간도 큰 변화가 오겠네.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과거의 우리 역사에서 네. 어떤 이런 팬데믹이 네. 인간의 삶의 도시건축 설계의 기본을 변화시킨 그런 전례도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역사를 보면은. 대표적인 거 하나만 예로 들어보세요. 뭐, 파리의 하수도 시스템을 만든 것과 사실은 장티푸스나 콜레라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돌았기 때문에 맞아요. 하수도 시스템을 만들었고, 최초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것도 건조기후대에서 만들어진 도시인데요. 그것도 역시 전염병에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건조기후대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집트 문명도 사실은 건조기후대고요. 예.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전염병을 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건조한 기후라는 것밖에 없었고요. 그냥 건조한 기후로 도망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는 우리에게 이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뭐부터 볼까요? 도시, 건축, 주거, 사무실? 일단 뭐 주거부터 보시면은 주거. 예. 이번에 많은 분들이 되게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네. 온라인 수업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셨는데 근데 그 이유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주거의 형태라고 하는 게 주중에 낮 시간에는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직장을 가지신 어른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건데 예. 밤에 잠만 자는. 그렇죠. 예, 그랬다가 지금 갑자기 집에 다 모여 있게 되니까 예. 사실은 그 공간 체계 자체가 그 많은 시설들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기능들을. 시간으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한 155% 정도가 증가된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한 재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만약에 재택근무를 한다면 예. 주거의 사이즈가 좀 커질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이미 1인 가구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형 주거 공간을 찾았는데 그 최소한의 사이즈라고 하는 거가 좀 커질 수 있고요. 기존의 원룸. 네. 원룸의 사이즈가 사실은 거기서 사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그렇군요. 사람들이 뭐 시어링 하우스가 하나의 대안이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너무 좁으면은 스트레스가 더 강해지죠. 아무래도 오래 그렇죠. 있을수록. 네, 그렇죠. 근데 그건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주거 공간을 늘리려면.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재택근무나 아니면은 학교도 온라인 수업이 가능해지면은 예. 뭐 나흘 정도는 도시에서 지내고 뭐 좁은 집에 지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한 3일 정도는 지방에 있는 세컨하우스 같은 데 가가지고 지낼 수도 있고요. 그건 진짜 부잣집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부잣집 얘기죠. 그죠? 근데 그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공간이 해체되기 시작을 하면은 뭐 전반적으로 좀 재구성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주거 면적이 조금씩 더 필요해질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자산 계층들은 주 3, 4일 도심, 주 3, 4일 외곽 이런 네. 식의 세컨하우스 개념도 생길 것이다.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테라스가 좀 생겨야 된다. 테라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코로나 사태 때 외부 공간을 많이 나가게 됐는데 외부 공간이라고 하는 데가 대부분 다 퍼블릭 스페이스예요. 그렇죠. 공공의 공간밖에 없어서 편안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테라스가 너무 없었다는 게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건축 법규 같은 것도 좀 바뀔 필요가 있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술과 이런 환경들이 바뀌면서 주거 환경은 계속 변화돼야 될 게 뻔한데 지금의 벽식 구조로 돼 있는 아파트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보통 직장 가진 분이 결혼하고 결혼한 사람이 애 낳아서 애를 학교에 보내니까요. 예.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제 온라인 수업 같은 거가 생겨나는 게 지금 이미 시작되어 있는 사무 공간이나 주거의 변화에도 크게 아마 가속화시키는 현상을 일으킬 거다 생각을 합니다. 예. 학교 구조도 바뀐다? 일단은 수업들을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게 기능이 크게 세 가지죠. 지식 전달의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타가소 기능이 있고 세 번째는 아이들끼리 자율적으로 사회 조직을 하는 훈련을 하는 곳이죠. 공동체 경험. 그렇죠. 예. 공동체 경험. 근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인 지식 전달은 이제 온라인으로 다 가능한 시절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이 좀 애매해졌어요. 지금 뭐 잘 나가는 1타 강사분이 전 국민의 절반을 수학을 가르쳐도 되는 시절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선생님이 해야 될 역할이 바뀌게 되면은 공간 구조도 당연히 바뀔 거고요. 예. 교실도 저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실보다는 놀이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는 교실들을 부숴서 테라스를 좀 만들고 아이들이 자연에 더 나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더 필요하겠죠. 저는 희망적으로 보는 게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우리 국민에게 선물한 거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실내 공간에 갈 수 없게 돼서 다 바깥으로 나왔잖아요. 틈만 나면 공원에 가고 산책을 하고 그랬어요. 모든 국민이 공통의 추억을 갖게 된 겁니다. 이 변화의 자본주의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서 네. 경제성도 추구하되 우리가 함께 이번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공간, 자연 이런 것들도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한 창조적 발상. 네, 그렇습니다. 건축가들 할 일이 많아지네요, 점점 더. 근데 건축주가 돈을 써야 되거든요. 홍익대학교 유현준 교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